실은 지금까지는 특정 분야라기보다는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치료하는 다양한 암종에 대해서 연구 방법을 배우면서 좀 다양하게 연구를 진행을 해왔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간암이나 뇌종양, 유방암, 부인암 이런 식으로 여러 연구들을 진행해왔습니다. 일단 기분이 되게 좋으면서도 되게 얼떨떨했고, 어떤 면에서는 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갑자기 엄습해 왔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은 일단 저희 부모님? 저희 가족이 일단 제일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족들을 일단 축하한다고 하면서 너무 실은 아직 제가 앞으로 일할 날이 많이 남아있는데 약간 되게 부담이 되겠다 이런 걱정 아닌 걱정도 하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일단 최근엔 자주 뵙지도 못했고, 그런데 일단 매번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드리고, 이제 연세가 점점 드시니까 제 걱정은 좀 덜어내시고 몸 건강히 유지하시는 게 가장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 연구들 하면서 많이 도움 주신 연세대학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님들께 일단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로 옮겨와서 적응하는 데 많이 도움 주셨던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생각나는 분은 성진실 교수님이 실은 제가 지금까지는 대규모 연구 같은 거를 진행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다 국가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실은 앞으로도 해외 연구자들하고 연구할 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론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지금은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박사과정을 졸업하게 되는데, 박사과정에서 연구를 했던 게 인공지능을 이제 방사선 종양 치료를 할 때 적용하는 거를 이제 공부하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을 한 내용을 실제 이제 제가 환자들을 볼 때 좀 활용하기 위해서, 실은 그러려면 기자재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해서 그걸 좀 구입하는데 연구 자본금처럼 사용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임상 강사는 실은 이제 전문의가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어서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이 조금 부족한 게 현실이어서 뭔가 자기 주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기반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웠었던 게 사실이고, 또 그치만 임상 강사 기간이 이제 심화된 연구 방법들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 또한 좋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암종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하면서 많이 배워왔고, 앞으로는 뇌종양, 소아암도 연구를 하긴 하겠지만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유방암 환자들에서 방사선 치료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아직 그 관련한 독성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진행된 바가 잘 없어서 그걸 전향적으로 해서 이제 독성 위주로 연구를 하려고 하고, 또 추가적으로는 중계 연구로 해서 환자들 샘플을 가지고 이제 좀 환자 맞춤형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 그 연세대학교에 서창옥 교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실은 젊은 의사나 젊은 임상 강사로서 연구를 하다 보면 논문을 위한 논문을 쓰고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하지만 그게 단순히 논문만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 환자들을 치료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는 연구자이자 임상 의사가 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지금까지 한 연구 중에 여러 다국가 연구자들과 함께 해서 좋은 경험이 되고 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던 연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그 간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그 의사들의 모임에서 시작된 연구였고, 간암 환자에서 SBRT라는 방사선 치료의 일종을 한 그 치료 결과를 가지고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모델링을 하는 것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SBRT, 즉 스테레오태틱 바디 레디에이션 테라피는 방사선 치료의 일종이고 한 번에 많은 양의 방사선을 줘서 5회 이내 정도의 방사선 치료긴 한데 한 번에 많은 양을 줘서 어블레이티브한 도즈를 전달하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SBRT 혹은 SABR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형식은 간암 치료에 있어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다른 RFA나 TAC 또는 PEI와 같이 많이 들어보셨을 다른 국소적 치료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치료 옵션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아시는 BCLC 스테이징에 따른 매니지먼트 가이드라인인데요. 보통 스테이지 0이나 스테이지 A는 SBRT에 적합한 후보군으로 생각이 되는 환자들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카테고리 1으로 인정되는 치료는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했던 연구는 여러 국소적 치료 중에 일종의 하나인 RFA와 SBRT를 비교하는 연구를 이 연구자들과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명 정도 되는 환자들의 데이터를 후향적으로 분석을 했었고 로컬 컨트롤을 비교했을 때 SBRT가 RFA에 비해서 별로 그닥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좋은 성적을 보여서 충분히 대체 가능한 효과적인 치료 방식일 것으로 결론을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카테고리 1은 아니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SBRT를 간암 환자들에게 많이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SBRT의 치료 가이드라인, 즉 환자 셀렉션이라던가 테크닉 또는 치료 이후의 팔로우 이밸루에이션 그리고 치료할 때 치료 선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생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이번에 제가 보고자 했던 것은 이 치료 선량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들만 봤을 때 바이올로지컬리 이펙티브 도즈라고 해서 방사선 선량을 이제 생물학적인 요소를 더해서 변환한 값인데 이 값이 100 이상인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다른 환자들보다 좀 더 로컬 컨트롤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즈 리스폰스 릴레이션십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구했을 때 보시듯이 치료 선량이 증가할수록 로컬 페일리어에 해당하는 그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단순히 이렇게 도즈 리스폰스 릴레이션십을 보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튜머 컨트롤 프로바빌리티 모델링을 하면 좀 더 임상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의사들이 그 SBRT 치료를 할 때 치료 선량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주고자 추가적인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국의 7개 기관의 데이터를 마찬가지로 사용을 했었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치료받았던 환자들의 로컬 튜머 프로그레션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해서 데이터를 이제 다시 리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바이올로지컬리 이펙티브 도즈는 다음처럼 치료 선량에 생물학적인 요소를 더해서 변환한 값이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로컬 컨트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 튜머 다이어미터를 같이 통합한 사이즈 어저스티드 BED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모델링을 시행을 했고 이거는 일단 환자들의 캐릭터리스틱인데 동아시아 환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반 이상의 환자가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고 3분의 1 정도가 헤파타이티스 C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방사선 치료가 카테고리 1으로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로 인정되고 있지는 않는 현실을 반영하듯이 약 80% 정도 환자가 재발을 했을 때 SBRT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미디언 팔로우 26개월 정도 봤을 때 여기 가운데 보시는 그래프처럼 HCV가 있는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다른 환자들보다 좀 더 예후가 좋은 것을 나타났고 그리고 이전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BED 기준 100g 이상 치료를 한 환자들이 로컬 컨트롤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로컬 컨트롤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분석을 했을 때 아까 그래프에서 봤듯이 HCV related HCC인 경우와 그리고 사이즈를 결합한 BED 변수인 사이즈 어저스티드 BED가 좀 로컬 컨트롤에 유의한 인자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티올로지에 따라서 로컬 컨트롤에서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모델링을 할 때에도 HCV에 따라서 HCV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따로 모델링을 시행했고, 다음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아무래도 HCV related HCC가 로컬 컨트롤이 전반적으로 좋기는 했지만 SBED에 따라서 리스폰스 릴레이션십이 있는 것은 두 군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임상에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클리니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년 로컬 컨트롤이 각각 80, 85, 90%를 원할 때 어느 정도의 BED 설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테이블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보면은 HBV related나 non-viral HCC에서 4cm인 튜머를 2year 로컬 컨트롤 80%를 원하면 BED 130g 정도가 필요하지만 HCV related에서 4cm 정도 환자에게 130g 정도를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로컬 컨트롤은 그거보다 좀 더 향상이 돼서 85 내지 90% 정도 그 사이에 그 로컬 컨트롤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암의 SBRT에 대해서 제가 했던 연구들을 결국 요약하면 여러 가지 다른 로컬 트리트먼트와 거의 유사하게 SBRT가 효과적인 치료인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SBRT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치료 설량과 로컬 컨트롤 측면이 서로 그 관계성이 있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임상에서 그 SBRT 도즈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TCP 모델링을 했었고,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에티올로지에 따라서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연구였습니다.